안녕하세요. 강남보석 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보석감정사 41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 내용은 강남보석 아카데미에서 발행한 교재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남보석 아카데미는 압구정역 3번 출구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기출문제는 네이버 카페에 강남보석 아카데미에 가시면 1회부터 45회까지 한글 파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보석감정사 41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자, 광물을 이루고 있는 원자들의 결합 방식을 물어보고 있죠. 이 문제는 매회 나오는 문제예요. 특히 중요한 건 2번 예문의 잔류결합과 4번 예문의 공유결합입니다. 다이아몬드는 공유결합이고요. 가장 강한 결합 방식이죠. 그래서 1번의 답은 4번인데 잔류결합도 상당히 많이 출제됩니다. 잔류결합은 가장 약한 결합 방식이에요. 그리고 판데르발스 결합이라고도 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잔류결합도. 자, 2번 문제. 터키석의 청색을 유발하는 원소. 이쯤 되면 벌써 답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파라이바까지는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토어멀리는 시험 범위이긴 하지만 파라이바를 다루진 않습니다. 파라이바가 토어멀리는 변종인데 따로 다루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파라이바까지는 알 수 없지만 터키석의 청색을 유발하는 그러면 발색에 자색, 스스로 색을 낼 수 있는 원소 몇 개 없죠. 그걸 빨리 암기를 하셔야 되고, 자, 특히 터키석은요, 터키석 그리고 말라카이트 그리고 크리소콜라 이 세 개는 구리가 들어가서 색상을 유발하는 그런 보석들이 되겠습니다. 2번의 답은 3번이고요. 첫 번째 보시는 보석이 바로 터키석, 터코이즈죠. 이 보석은 크리소콜라예요. 크리소콜라. 마지막 보석은 말라카이트예요. 이 세 가지 보석은 구리가 들어가서 스스로 색을 낼 수 있는 자색 보석의 대표적인 보석입니다. 꼭 암기하셔야 돼요. 3번 문제. 순금의 함량이 75%. 그럴 때 각인은 18K죠. 그리고 함량이 58%일 때는 14K. 요런 것들은 가볍게 외워주시고 어려운 문제는 22K의 경우 금의 함량을 물어보거나 22K의 경우 금이 아닌 함량을 물어보거나 이런 문제가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나올 것을 대비해서 24K를 100으로 나눠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100 나누기 24 하시게 되면 1K당 4.16%가 나와요. 1K당 4.16%.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물어보는 함량 곱하기 4.16을 하시게 되면 그 문제를 푸실 수 있어요. 22K의 금의 함량은 그러면 22 곱하기 4.16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4번 문제, 산지 문제죠. 산지 문제와 탄생석 문제는 꼭 한 문제가 나오게 돼 있어요. 자, 호주가 주산지이며 이렇게 되면 알 수가 없어요. 호주가 주산지인 보석은 너무나 많아요. 하지만 주로 다이아몬드, 블루 사파이어, 그리고 오팔이 유명하긴 합니다. 그래서 호주가 주산지이며 이러면 문제를 풀 수가 없고요. 탄생석과 결합을 시켰어요. 이 문제는. 그래서 10월의 탄생석은 바로 오팔이죠. 4번의 답은 3번이고요. 산지 문제와 탄생석 문제는 한 문제가 꼭 나온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5번 문제. 판상내포물 바로 특수효과 보석 문제예요.
내포물 문제 같지만 특수효과 파트의 문제이고요. 자, 반짝거림 바로 어벤츄린이죠. 이 중에서 어벤츄린 효과가 나오는 보석을 알고 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자, 알렉산드라이트는 컬러 체인지 보석이죠. 그리고 문스톤은 아듈라르센스 보석이에요. 크리스베릴 자체에선 특수효과가 없고요. 4번의 선스톤이 바로 어벤츄린 특수효과가 나오는 보석입니다. 5번의 답은 4번이고요. 사진 볼게요. 자, 첫 번째 보석의 내포물, 즉 선스톤의 내포물이죠. 선스톤에는 오렌지색 판상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번쩍거리고 골드스톤, 이 골드스톤은요 선스톤을 모조한 인조유리죠. 그래서 내포물로 구리박편이 들어있습니다. 구리박편이 번쩍거린다. 어벤츄린이다. 세 번째 보석은 이름 자체가 어벤츄린이에요. 그래서 어벤츄린 쿼츠, 번쩍거리는 이유는 녹색 운모 때문에. 그런데 이 어벤츄린 쿼츠는 그렇게 번쩍거리지 않아요. 단지 녹색 운모가 들어있을 뿐입니다. 이 세 가지 보석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세 가지 보석은 특수효과 파트에서 어벤츄린 보석들이에요. 6번, 보석의 세척 시 초음파 세척기를 사용해서는 안 되는 보석. 대부분의 보석은 초음파 세척기를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1, 2, 3, 4번 중에 특히 약한 보석이 바로 페리도트예요. 이 보석은 완전 벽계 보석입니다. 완전 벽계 보석이 있죠. 예를 들어 다이아몬드, 토파즈, 칼사이트, 쿤자이트, 그리고 페리도트, 이런 보석들은요 초음파 세척기에서 세척을 하시게 되면 자칫하면 깨져버립니다. 완전 벽계 보석이에요. 6번의 답은 1번입니다. 이 내용은 보석의 인성 파트에 가서 보시면 돼요. 인성 파트. 경도와 인성은 두세 문제가 꼭 나오는 파트예요. 경도와 인성 파트. 자, 7번도 발색 원소를 물어보고 있죠. 발색 원소. 자, 어떤 보석이 발색 원소? 사파이어. 자, 사파이어는 커런덤의 변종이죠. 기본적으로 커런덤은 알루미늄이에요. 그래서 이 중에서 알루미늄 Al2O3, Al2O4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건 없어요. Al2O3가 기본이고요. 여기에 크롬이 함유가 되면 루비가 되고요. 철과 티타늄이 결합이 되면 블루 사파이어가 됩니다. 그럼 이 문제에서 이 사파이어는 바로 무색 사파이어죠. 7번의 답은 1번이에요. 8번, 인성 물어보고 있죠. 터프니스. 경도와 인성 파트는 보석의 기본적인 조건이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엄청나게 나옵니다. 항상 매회 두세 문제가 나와요. 자,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고 있죠. 예문이 기니까 천천히 밑줄 그으며 읽어보시고요. 자, 이 중에 인성이 가장 높은 것은 다이아몬드고 틀렸죠. 다이아몬드는 생각보다 충격을 받으면 쉽게 깨집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그러면 인성이 제일 좋은 보석은 바로 제이다이트와 네프라이트, 옥 계열입니다. 8번의 답은 2번이에요. 자, 9번, 진주의 가치. 진주 문제도 한두 문제가 꼭 나와요. 자, 1, 2, 3, 4번 중에 2번 예문, 진주를 품은 크기의 조개의 크기 관련이 없죠. 자, 9번 문제의 답은 2번입니다. 요거 매우 쉬운 문제. 자, 10번, 모거나이트.
자, 우리는 모든 보석을 다 공부하고 시험 볼 수가 없어요. 보석의 개수가 많기 때문에. 하지만 탄생석 12종류와 그 보석의 변종들까지는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모거나이트는 베릴의 변종이죠. 그리고 탄생석 12개에는 베릴이 2개나 있어요. 바로 아쿠아마린과 에메랄드죠. 그래서 부가적으로 이 베릴의 변종까지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모거나이트는 바로 핑크색 베릴이죠. 자, 1, 2, 3, 3, 이 4번 중에서 단굴절 보석이다. 자, 모거나이트, 베릴 변종을 다 외웠다고 쳐요. 그런데 헷갈릴 수 있겠죠. 단굴절 보석은 기본적으로 또 암기가 돼야 됩니다. 시험 보실 때 매우 극히 적은 극소수예요. 단굴절 보석은 대부분은 전부 복굴절 보석이에요. 그래서 이건 10번 문제는 복합적으로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아주 좋은 문제예요. 이런 문제가. 자, 단굴절 보석을 빨리 외우셔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다이아몬드. 지금 바로 외우세요. 다이아몬드, 그리고 스피넬, 가닛, 폴롤라이트, 그리고 소달라이트까지가 바로 단굴절 보석이에요. 자, 10번의 답은 4번입니다. 이게 바로 모거나이트죠. 베릴의 변종입니다. 베릴의 핑크색 변종. 11번 합성 커런덤. 루비와 사파이어죠. 이 보석에서 레코드판 같은 가늘고 둥근 줄무늬가 나왔대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곡선적 성장선, 커브드 라인이라고 하고요. 이런 내포물은 플레임 퓨전법, 다른 말로 화염법, 그리고 처음으로 만든 사람 베르누이법에서 나오는 아주 특징적인 내포물이에요. 11번의 답은 1번입니다. 자, 사진에서 보시면 이렇게 빗살무늬처럼 줄무늬가 가 있죠. 이런 무늬가 바로 커브드 라인이 되겠습니다. 12번 금 제품의 가공 시 귀금속 파트 문제예요. 매회 귀금속은 금, 은, 백금, 그리고 세팅 기법, 그리고 금의 함량 분석, 그리고 댐을 어떻게 하느냐. 그 중에서 한 문제가 꼭 나옵니다. 앞서 75%의 금은 무슨 방법으로 표기하냐라고 그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금에 관련된 문제가 한 문제 나왔고요. 지금 22번 문제는 댐에 관련된 문제예요. 자, 이 문제는 저희는 보석 감정사이기 때문에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시고 계속 반복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단순 암기로 하시고 3번에 50에서 100도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12번의 답은 3번이에요. 단순 암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바로 댐을 하는 장면이죠. 13번 포일백은요 유리같이 빛이 잘 투과되는 그런 보석일 때 하부를 알루미늄 호일로 코팅하는 유리예요. 주로 인조 유리고요. 이런 유리를 우리는 라인스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일백이 되어 있지 않던 납이 들어간 인조 유리가 모두 라인스톤이에요. 13번의 답은 1번이고요. 라인스톤, 납이 들어간 유리. 자, 골드스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골드스톤 아까 앞서 문제에서 보셨죠? 어벤츄린 효과가 나오는 보석이죠. 뭐 때문에? 구리 박편 때문에. 그리고 골드스톤은 바로 선스톤을 모조한 보석입니다.
자, 3번에 슬로컴스톤 있죠. 이 슬로컴스톤은 오팔을 모조한 유리가 되겠습니다. 세계 라인스톤, 골드스톤, 슬로컴스톤 상당히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13번의 답은 1번입니다. 자, 14번. 오팔 접합석은 더블릿과 트리플릿이 있죠. 자, 옳지 않은 것은 자, 1, 2, 3, 4번 중에 1번 예문 보세요. 상부에 초상질의 오팔이 위치한다. 이게 틀렸어요. 이건 더블릿입니다. 더블릿. 트리플릿은 그 오팔 위에 다른 물질로 덮어놓죠. 14번 답은 1번이고요. 사진 보실게요. 이쪽이 더블릿이고요. 오른쪽이 트리플릿입니다. 더블릿은 위에 오팔이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굴절률 측정할 때 오팔 굴절이 나옵니다. 하지만 트리플릿은 오팔층 위에 유리, 쿼츠, 플라스틱 같은 걸로 덮개가 씌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팔 굴절률과는 전혀 다른 굴절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오팔 트리플릿이에요. 삼중 접합석이라고도 합니다. 15번 확산 처리. 이 확산 처리는 표면에서 좀 깊이 있게 염료가 침투된 일종의 컬러 트리트먼트죠. 이 보석들은요, 특히 이 보석은 재연마를 하게 되면 재연마된 부분이 염료가 날아가서 원래의 색깔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염료의 염색의 일종인 확산 처리 사파이어 같은 경우 재연마하게 되면 안 됩니다. 15번의 답은 2번이고요. 사진 보실게요. 자, 침적을 하거나 물에 담궈서 특정 용액에 담궈서 보거나 확산 조명해서 보거나 두 가지 방법으로 확산 처리 사파이어 감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이 능선에 색이 집중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으면 확산 처리 사파이어구나 이렇게 인지를 하시고, 이런 보석류들은 재연마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 염료가 날아가 버립니다. 재연마 금지다. 16번 발색 원소 또 나왔죠. 발색 원소 문제가 두 개째예요. 그리고 커런덤까지 하게 되면 세 문제째죠. 자, 티타늄, 철과 티타늄 공부 좀 하신 분들은 더 헷갈릴 수 있어요. 철과 티타늄 그러면 블루 사파이어죠. 그런데 예문에 블루 사파이어가 없습니다. 자, 답은 카이아나이트예요. 이 카이아나이트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죠. 하지만 이 카이아나이트는 문제에 가끔 등장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보석은 방향마다 경도가 조금씩 차이가 나요. 이런 거를 방향성 경도차라고 합니다. 이 방향성 경도차가 제일 심한 보석이 바로 카이아나이트예요. 그래서 이 카이아나이트는 방향성 경도차 문제도 나오고, 그리고 발색 원소. 왜냐하면 사파이어처럼 블루 컬러예요. 그래서 발색 원소가 티타늄이다까지 알고 계시면 됩니다. 두 개 중에 한 개가 나와요. 카이아나이트는. 16번 답은 2번이고요. 17번 PT 100급 문제 나왔죠. 귀금속 파트예요. 귀금속 파트 문제가 세 문제째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옳지 않은 거 쭉 읽어보시면 자, 3번에 소량의 이리듐을 가하면 전성은 현저하게 증가하거나, 아니죠. 일단 이리듐을 백금과 섞었다 이런 소리죠. 그러면 전성은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우리가 귀금속을 합금을 하는 이유는요, 연성과 전성을 줄이고, 그리고 경도를 높이고 광택도 좋게 하기 위해서, 또 거기에 더해서 색상을 바꾸기 위해서 합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이듐을 가하면 이 소리를 합금을 하면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모든 금속은 합금을 하면 물성이 변해요. 늘어지고 펴지는 게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순, 은 같은 경우는 구리를 섞고, 금은 팔라딘을 섞어서 색을 바꾸기도 하고, 구리를 섞기도 하고, 은을 섞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17번의 답은 3번이에요. 합금을 하면 전성은 현저하게 떨어진다. 경도는 높아집니다. 자, 다음 문제. 열침법. 송진 타는 냄새. 송진으로 만들어진 보석이 뭐죠? 유기질 보석의 대표적인 바로 호박입니다. 호박 또는 엠버라고 하죠. 18번의 답은 4번이에요. 이렇게 달구어진 열침을 호박에 찔러보는 방식이죠. 그랬을 때 타는 냄새가 납니다. 이거에 더해서 석탄 타는 냄새, 제트고요. 머리카락 타는 냄새, 산호입니다. 그것도 흑산호. 자, 19번 보르팅 다이아몬드 문제고요. 보르팅 작업이 뭐죠? 다이아몬드를 원형으로 깎는 작업이죠. 이때 수염상의 패더가 나옵니다. 이 수염상의 패더를 그대로 영어로 번역하면 비어디드 거들. 자, 그래서 약자가 비어디드 거들 1번입니다. 19번의 답은 1번이고요. 지금 이 거들 위쪽으로, 어퍼 거들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 있는 깨어진 보이시죠? 이거 깨진 거예요. 그런데 거들 주위로 깨져 있기 때문에 그것도 수염 같다, 짧은 수염 같다라고 그래서 비어디드라고 합니다. 없앨 수 있어요. 싹 제어만 없어집니다. 자, 20번. 자, 블레미시 시험 보시기 전에 블레미시 10개, 인클루전 15개를 꼭 외우셔야 돼요. 그래야 이런 문제를 풀 수가 있고, 이 중에서 연마 과정하고 관련이 없는 거 바로 표면 그레이닝이에요. 20번의 답은 4번이고요. 이 표면 그레이닝은 연마 과정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이건 성장 패턴입니다. 20번의 답은 4번입니다. 자, 여기까지.